안녕하세요. 독서를 통한 자기 개발과 생각,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많은 사람들의 독서를 격려하는 책 읽는 남자 책일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세기의 베스트셀러, 인간관계론 다음 작품으로 성인들이 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인 걱정에 관해 이를 극복하고자 걱정에 관해 연구한 7년간의 집필 끝에 나온 책입니다. 오늘 읽어볼 내용은 남들의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고 비판에서 배울 점을 찾자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칭찬은 달콤하게 받아들이지만 나를 향한 비판에는 적대감을 느끼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 걱정스럽지 않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바보짓들. 내 개인 서류함에는 FTD라는 폴더가 있다. 내가 저지른 바보짓들 풀띵즈 I have done의 줄임말이다. 그 폴더에는 내가 이제껏 저지른 어리석은 일에 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때로는 비서에게 내 기억을 받아 적게 했지만 워낙 개인적인 일이면서 어리석게 행동한 적이 많다 보니 구술하기도 부끄러워서 내 손으로 직접 기록한 경우가 많았다. 나는 아직도 15년 전 그 폴더에 집어넣었던 나에 대한 비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내가 자신에게 보다 솔직했다면 아마 FTD 폴더만으로도 서류함이 터져나갔을 것이다. 오래전 이스라엘 왕국의 사울왕이 했던 말은 내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FTD 폴더를 열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읽을 때마다 앞으로 내가 직면하게 될 커다란 문제, 곧 데일 카네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탓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기는 하지만 지혜를 갖게 되면서 불행의 원인이 대부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내가 몰락한 것은 바로 나 자신 때문이다.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자 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평가와 자기관리 영역에서 예술가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의 이름은 H.P. 하웰이다. 1944년 7월 31일 뉴욕 엠베서더 호텔의 한 가게에서 그가 급사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뜨자 월스트리트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월스트리트 56번지에 위치한 미국 상업신탁은행 이사장이자 여러 대기업의 이사로서 미국의 금융계를 이끌어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방끈이 길지 않았다. 시골 가게의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훗날 US 스틸의 대출 부문을 관리하게 되었고 지위와 권력을 얻으며 승승장구했다. 내가 그에게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수년 동안 하루의 약속을 모두 보여주는 약속 기록부를 썼습니다. 우리 가족은 토요일 밤에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한 주 동안 했던 일을 검토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약속 기록부를 펼치고 월요일 아침부터 있었던 모든 인터뷰, 토론, 회의를 반추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자문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잘한 일은 뭘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 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렇게 한 주를 돌아보면 때로는 언짢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에 경악하기도 하지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실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지속해온 자기분석 시스템이 제가 시도해본 어떤 방법보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H.P. 하웰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아이디어를 빌렸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프랭클린은 토요일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매일 밤마다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13가지 심각한 결점을 발견했다.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을 낭비한다. 둘째, 사소한 일로 마음을 졸인다. 셋째, 사람들의 말에 반박하며 그들과 논쟁한다. 현명했던 프랭클린은 이런 결점을 고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날마다 자신의 단점과 씨름하며 그런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기록해 나갔다. 그 다음 날에는 다른 단점과 싸울 준비를 하고 링에 올랐다. 그는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자신의 단점과 치열하게 싸웠다. 이런 그가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다. 미국의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하루에 적어도 5분간은 바보가 된다.
그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다. 대단치 않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터뜨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며 앞서가려고 다투는 사람에게도 배우려 한다. 월트 휘트먼은 말했다. 지금껏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에게 공손하며 길을 비켜주는 사람들의 가르침만 배워왔단 말입니까?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당신에게 맞서거나 앞서가려고 다투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크나큰 가르침은 얻지 못했단 말입니까? 적들이 우리나 우리의 일을 비판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치우자. 자신에 대해 가장 엄격한 비판자가 되기로 하자. 적들이 한마디라도 꺼내기 전에 우리의 약점을 찾아 고쳐버리자. 이것은 찰스 다윈이 썼던 방법이다. 그는 15년 동안이나 스스로를 비판했다. 다윈은 기념비적인 저서, 종의 기원, 원고를 완성했었을 때 창조에 대한 자신의 혁명적인 개념이 지성계와 종교계 모두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비평가가 되어 자료를 점검하고 논리 전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며 자신이 내린 결론을 비판하기를 무려 15년 동안 지속했다. 누군가 당신을 바보 멍청이라고 무시하면 어떨 것 같은가?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들 것 같지 않은가? 링컨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자. 링컨 행정부의 국방장관 에드워드 스탠턴이 한 번은 링컨을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다. 링컨이 자신의 업무에 개입해서 화가 났기 때문이다. 링컨은 어떤 이기적인 정치인의 비위를 맞춰주느라 한연대에 이전 명령에 서명했다. 스탠턴은 명령을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런 명령을 내린 링컨을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스탠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링컨은 차분하게 말했다고 한다. 스탠턴이 나를 바보 멍청이로 불렀다면 그 말이 맞겠지. 그는 매번 옳은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야.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링컨은 실제로 스탠턴을 찾아갔다. 스탠턴은 잘못된 명령이라고 링컨을 설득했고 결국 링컨은 마음을 돌려 명령을 철회했다. 이처럼 링컨은 근거가 있고 도움을 주려는 진지한 마음에서 나온 비판이라면 모두 반기는 사람이었다. 당신과 나도 이런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4번 중 3번 이상 옳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도 백악관에 있을 때 자신이 바라는 것은 고작 그 정도뿐이라고 말했다. 현존 인물 중에서 가장 심오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내린 결론 중 99%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프랑스 작가 프랑스와 드라 로스푸코는 나에 대해서는 적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진실에 더 가깝다 라고 말했다. 여러 번에 걸쳐 나도 그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 내가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비판하기 시작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자동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이 역겨워진다. 우리는 칭찬이나 비판이 정당한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비판이란 비판은 모두 싫어하고 칭찬은 무작정 받아들이려 한다. 우리는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감정적인 존재다. 우리의 논리란 깊고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감정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조각배와 같다. 앞으로 40년이 지나면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자신의 모습을 비웃게 될지도 모른다. 역사상 가장 칭송받는 소도시 신문 편집장이었던 월리엄 앨런 화이트는 50년 전의 자신이 교만하고 뻔뻔스러우며 시건방지고 미숙한 바리새인, 현실에 안주하는 수구적인 인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당신이나 나도 지금의 모습을 비슷하게 평가할지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앞에서 나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덧붙이겠다. 만약 누가 당신을 부당하게 비난한다는 생각으로 화가 난다면 잠시 화를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잠깐, 나는 결코 완벽한 인간이 아니야. 아인슈타인도 99%는 틀렸다고 인정하는 마당에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80%는 틀리지 않겠어? 어쩌면 온당한 비판일 수도 있지. 그렇다면 고마워하면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어. 펩소던트 컴퍼니의 사장 찰스 럭맨은 코미디언 밥 호프를 방송에 내보내느라 1년에 $1,000,000를 쓴다. 그는 방송을 칭찬하는 편지는 전혀 보지 않고 비판적인 편지만 골라서 본다고 한다. 비판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포드사는 얼마 전 경영과 관리의 문제를 알아내고자 직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비판을 요청하기까지 했던 전직 비누 판매원을 알고 있다. 그가 처음 콜게이트사에 비누를 팔기 시작했을 때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는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했다.
비누의 품질과 가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주문을 받지 못할 때마다 그는 주위를 서성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너무 모호하게 설명했나? 열정이 부족한 건 아닐까? 때로는 상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비누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충고와 비판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몇 분 전에 제가 비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성공한 분입니다. 그러니 제게 솔직한 비판을 해주세요. 사정을 봐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그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값진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비누 제조사인 콜게이트 파몰리브 피트의 사장 E.H. 리틀이다. 그의 한 해 수입은 24만 141달러에 달한다. 미국에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14명 뿐이다. H.P. 하웰, 벤저민 프랭클린, E.H. 리틀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이미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세 번째.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기록하고 스스로 비판하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E.H. 리틀처럼 공정하고 유익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요청하라. 이 글을 읽고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비판이라면 고맙게 생각하고 고칠 점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막무가내로 하는 비판이라 해도 나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울 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재인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내린 결론 중 99%는 틀렸다고 인정했다는 이야기와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도 부하의 비판을 받아들여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그를 적대시하거나 실망하고 미워하기보다 내가 고쳐야 할 점을 진지하게 찾아서 고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남들의 비판을 달게 받아들여서 배울 점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